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어. 바퀴벌레 한 마리쯤 슥 지나가도 무거운 매일 아침엔 다만 그저 약간의 기침이 멈출 생각을 않는다. 축축한 이불을 갠다. 삐걱대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본다. 아직 덜 갠 하늘이 너무 가까워 숨쉬기가 쉽질 않다. 수만 번 본 것만 같다. 어지러워 쓰러질 정도로 익숙하기만 하다. 남은 것도 없이 텅 빈 나를 잠근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하고 달라붙었다가 떨어진다. 한 몇 년간 세숫대야에 고여있는 물마냥 그냥 완전히 썩어가지고, 이거는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어. 비가 그쳐도 희극으로 죽죽한 저게 하늘이라고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건지, 저거는 뭔가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낮게, 머리카락에 거의 닿게 조금만 뛰어도 정수리를 꿍 하고 찌을 것 같은데, 벽장 속 제습제는 벌써 꽉 차 있으나 마나 목이 떨어졌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같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최 치석은 빠져나올 줄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앞불사 담배꽁초가 이제는 장판이 난지 내가 장판인지도 몰라. 해가 뜨기도 전에 지는 이런 상황은 뭔가.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어. 바퀴벌레 한 마리쯤 슥 지나가도 무거운 매일 아침에 다만 그저 약간의 기침이 멈출 생각을 않는다. 축축한 이불을 갠다. 삐걱대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본다. 아직 덜 갠 하늘이 너무 가까워 숨쉬기가 쉽질 않다. 수만 번 본 것만 같다. 어지러워 쓰러질 정도로 익숙하기만 하다. 남은 것도 없이 텅 빈 나를 잠근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하고 달라붙었다가 떨어진다. 네, 열고 밖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인사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부터 하나, 둘, 셋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톨릭 청년회관 다리와 인터넷 방송 책 읽는 라디오가 함께하는 당신과의 농담 첫 번째 시간 자취를 감추다, 여러분 이제 막을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마포굴대에서 미친 존재감을 애써 숨겨가면서 자취 생활을 즐기고 계시는 11분을 모셔놓고 그 자취인분들과 함께 자취에 관한 가볍고도 짙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두 집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리살롱은요
다리살롱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다리살롱은요, 독립적이나 연대를 꿈꾸는 이들의 문화살롱. 하나 더 있어요. 독립적이나 연대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문화살롱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책 읽는 라디오라는 방송 소개해드릴게요. 책 읽는 라디오는요,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320회 방송으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인터넷 책 방송입니다. 네, 그리고 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네, 국내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책방송, 책 읽는 라디오의 아날로그 슈퍼스타 한디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요, 당신과 함께하는 가볍고도 짙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리플렛을 보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 프로그램이 자발적 후불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첫 회 방송에서는 자발적 후불제를 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당신과 함께하는 가볍고도 짙은 이야기, 당신과의 농담 그 첫 번째 시간, 자취를 감추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를 옮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패널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무려 11분이신데요. 그분들을 한 분씩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망원동 공동작업실에서 살고 계시고요. 자취 경력 4년, 퍼포먼스 작가 혹은 사색 발명가라고 나를 불러달라, 김효경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묘한 거울이라는 김효경이고요. 저는 상당히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인데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사람, 관계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떨리는데 지금 여기 함께 하려고 나왔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실 분은요, 마포 망원동에서 지금 부평 지역으로 이사를 하신 자취 경력 8년의 참 경제교육 및 생활 경제 상담을 하고 계시는 박미정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자취 경력은 되게 오래됐는데요. 마포구 살다가 지금 부평으로 가서 이사를 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저는 월세가 너무 싫어서 가급적이면 전세 살려고 했는데 이제 월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열받아서 돌아다니다가 부평에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그거거든요. 그걸 아예 그냥 사버렸습니다. 사버려서 이제 그 집주인이 되었는데요. 마음의 평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대출이 많거나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내 집 마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노예적 그 속박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모실 분입니다. 합정동 8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가량 걸어가면 나온다는 그 집에 살고 계십니다. 자취 경력 7년 차이시고요. 지금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고 계신 김세희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희라고 합니다. 자취 경력은 좀 오래됐는데 합정동으로 이사 온 지는 이제 딱 한 달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직거래 하는데 재미를 붙이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 가지 팁을 좀 많이 얻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 단촐한 저 평면도 이렇게 넓지 않아요. 너그럽게 그려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방이 저 정도면 집에서 축구를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모실 분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좀 했었죠. 이분 레전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남동 기사식당 근처에서 지금 현재 살고 계시고요. 자취 생활이 23년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현재 핸드폰을 팔거나 술을 판다고 하십니다. 허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훈이고요. 저는 그냥 자취생이 아니라 좀 더 독립적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정보를 교류하고자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쪽에 보면 이제 미러볼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따 허우님께서 또 미러볼에 대한 이야기, 특이한 수십광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대가 되고요. 다섯 번째 모실 분입니다. 다섯 발짝 근처, 합정동의 다섯 발짝 근처에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취생활 7년 차라고 하시고요. 작업을 가장한 백조라고 나를 불러달라, 진실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합정동에 살고 있고요.
나름 또 이걸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서 저의 월세를 내줄 한 오빠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좀 유심히 지켜봐 주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남성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모실 분입니다. 연남동 370-24번지 103호와 101호 사이에 살고 계시는 지금 자취 경력 8개월 되시고 성미산 마을극장 홍보 및 디자인을 맡고 계시는 짝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취 경력은 8개월이고요. 저만 너무 지저분하게 그린 것 같아요. 되게 못 알아보실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작은 집에서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아이, 네, 반갑습니다. 디자인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7번째 모실 분입니다. 당인리 발전소 정문 근처에 살고 계시고요. 집에 사면이 외벽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춥다고 하시는 자취 경력 2년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네, 조세희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홍대가 좋아서 무작정 온 퐁대나비라는 조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대나비, 홍대나비라는 뜻이겠죠. 자,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그 홍대앞이라는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실 것 같아요. 자, 서교동에서만 3번 살고 계시고요. 현재는 자취를 안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왜 자취를 안 하게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자취생활 7년 경력의 디자이너분 오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교동에서만 7년 살다가 가족들이랑 같이 살려고 지금 안양에 갔는데 안양 가족들이랑 같이 산 지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다시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왜 밖으로 나와야 될지는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모실 분은요. 망원지구대에서 한강 가기 조금 전에 살고 계시는 지금 자취 경력 8년의 문화연대 활동가로 계시는 또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양이 한 마리랑 여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고요. 대학 기숙사에서부터 원룸, 사촌 언니랑 같이 살기, 친구랑 같이 살기, 혼자 살기, 친구 집에 얹혀 살기 등등의 다양한 버전으로 독립생활을 꿈꿔왔다가 2년간 살다가 동생이라는 짐을 떠맡게 돼서 최근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늘었는데요. 아무튼 혼자 사는 걸 계속 꿈꾸는 또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동생분도 오셨나요? 동생분 안 오셨나요? 아, 네, 안 데리고 오셨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10번째 모실 분입니다. 성산동 투룸 전세방에 살고 계시는 부유해요. 띄엄띄엄 8년 동안 자취 생활을 하셨던 지금 현재는 서울시 창작공간 비정규직으로 맹활약 중이신 정호경 씨 모셔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호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7년 정도를 옥탑에서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되게 집이 좋아졌고요. 제가 낯도 안 가리고 이렇게 잘 웃고 하는데 사실은 집에만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긴데 좀 친한 분들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집이 너무 넓다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11번째 마지막 모실 분은요. 이분은 합정동 그리고 또 합정동에 살고 계시는 자, 지금 자취 경력 10년 차이신 전 편집자, 현재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고 글 쓰기도 하고 노래도 만든다는 쿠쿠리님 모시겠습니다. 높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쿠쿠리라고 하고요. 합정동에 이제 입주한 거는 한 6년 차 됐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지방에서 살다가 처음에는 고시원 생활을 한 8개월 정도 하다가 반자에서 한 4년 살다 이제 지금 집으로 오늘 오신 패널분들하고 또 여기 와주신 관객분들하고 좀 재밌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1분의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자취 경력들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8개월부터 23년까지 평균을 대충 내보니까 한 10년
혹은 한 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독립생활을 했던 이유는 뭘까? 계속해서 궁금해집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당신과의 농담 자취를 감추다 본격적인 프로그램에 들어갈 텐데요. 자, 함께 할 그 첫 번째 코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이제 말을 참 잘 들어서요. 참 기분이 좋네요. 첫 번째 순서는요. 자취에 관한 숨겨진 진실을 또 문제를 풀며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바로 자취생 앙케이트 되겠습니다. 여기 쪽 화면으로요. 저희가 자취에 관한 앙케이트 질문을 사전에 이렇게 먼저 패널분들에게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 다수의 마포구에 계시는 분들 혹은 그 불특정 다수분들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설문을 요청해서 받은 그 앙케이트 설문 답변으로 만든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앙케이트 질문과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답변의 순위가 하나씩 나올 텐데요. 그중 하나의 질문에 블랭크가 젖어 있습니다. 보통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보셨던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셨던 그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그 블랭크 쳐진 부분을요. 오늘 모이신 11분의 패널분 중에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굉장히 단순한 그러한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블랭크에 맞춰진 그 블랭크로 가려진 부분들을 패널분 중에 한 분이 맞춰주시면 독립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상당히 필요할 만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선물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열띤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네, 첫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마포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뭘까? 자, 자취도 자취인데 왜 마포구에서 자취를 하게 된 걸까? 벌써부터 지금 장전하고 계시고요. 마이크를 잡고 계시는데요. 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천만 명 정도가 참여하길 바랬으나 한 30명 정도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1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위요. 마포구가 일터 혹은 생활터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동일하시죠? 이 의견이 상당히 많았어요. 다수의 분들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 알아볼까요? 3위까지 나왔네요. 세상에 이렇게 또 시간을 단축시키는군요. 두 번째는요. 홍대 앞에 이 자유로운 분위기에 대한 동경으로 이곳에 오게 됐다라는 답변도 해주셨고요. 세 번째는 이 교통, 치안, 쇼핑 등 생활을 하기 편리해서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분은 이 홍대가 상당히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요. 네 번째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번째는 알아볼 수가 없겠죠. 블랭크 쳐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 1위, 2위, 3위, 4위까지가 있는데 4위에 어떠한 대답이 들어갈까? 이 블랭크를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패널분들 중에서 이 답인 것 같다 하시는 분은요.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박미정 씨. 예,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다. 이것은 고개를 아주 그냥 들레들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네, 도현님. 술 먹고 택시 타고 가면 택시비가 아까우니까 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여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홍대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니까. 도현님은 일단 정답은 아니지만 자, 도현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친구들과 놀고 나서 이렇게 집에 들어. 김세희 씨? 친구들이 많이 살아서. 친구들이 많이 살아서 정답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4위는요. 네, 친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살아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독립생활에 가장 필요하다는 참치, 고급 참치 2개를 선물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혼자 사시면요, 나눠서 4번 정도까지 먹을 수 있어요. 찌개도 먹을 수 있고요. 다양한데요. 4위를 맞춰주셨는데 친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산다라고 하셨어요. 네, 실제로 그러신가요? 네, 저는 이사 온 지 한 달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전에 파주에 살았어요. 파주요? 거기 바로 웃음이 나오네요. 파주가 왜요? 아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없어요. 파주. 정확히 짚으셨어요. 파주 또 이게 출퇴근 시간만 사람이 정말 전쟁터처럼 이렇게 막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엔 차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오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같이 밥 먹고 카페 가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나는 세희님은 그러면 이 홍대 주변에 친구들이 정말 많이 산다는 것을 직접 겪으셔서 마포구에 오셨다고 합니다. 파주를 비하하시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조용한 곳은 파주가 좋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 마포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이제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하나씩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씩 이렇게 제가 지목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짝진님, 네,
마이크를 좀 옮겨보도록 할게요. 마포구에서 굳이 이렇게 자취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저도 3번, 2번, 3번의 중간인 것 같은데요. 2번, 3번의 중간이다. 네, 그냥 저는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예. 그냥 홍대에 살고 싶기도 했고 의외로 그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요. 네네. 네, 제가 이렇게 보통 다니는데 버스도 많고 그리고 치안도 의외로 나쁘지가 않아서. 네. 치안이 나쁘지가 않다에 대해서 혹시 네. 다른 이견이 있으신가요? 난 이건 치안은 아닌 것 같다. 네, 고개를 끄덕 계십니다. 험한 꼴을 많이 못 봐서. 네. 혹시 나는 이런 험한 꼴까지 본 적 있다. 네네네. 이건 제가 당한 건 아니고 들은 건데 네. 여기가 술 취한 사람들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치안이 좋은데 운이 나쁘게 걸리면은 진짜 더러운 걸 보고. 그래서 운이 나쁜 제가 경우에 아는 언니의 이야기인데 아는 언니 맞죠? 네. 언니가 집에 왔는데 집이 막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막 도둑 당한 줄 알았는데 다 그대로 있는데 속옷만 없어진 적이 있어요. 그런 상수역 근처에 살던 언니. 상수동. 이 남자의 이 병역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두 분 참여해 주셨어요. 남성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난 아니다. 아니시죠? 허우님 아니시죠? 아니죠. 네,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외에도 상당히 많았어요. 홍대 앞에 자유로운 분위기가 참 좋다. 홍대 앞에 분위기가 참 좋다. 홍대 앞에 분위기 어떻길래 이제 홍대 앞에 분위기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있어요. 좀 얘기를 해주실 분 계시나요? 또연님. 네. 저도 20살 때 처음 홍대 앞으로 와서 살았는데요. 예. 네, 사실은 굉장히 조금만 걸어가도 라이브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네. 굉장히 멋지긴 하루 종일 테라스 있는 카페에 앉으면 굉장히 재밌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밌는 하다못해 머리를 1m쯤 세운 사람들도 볼 수 있고 머리 1m요? 네, 거리에서 당당하게 키스하는 커플들 보면서 마치 굉장히 젊음의 자유가 많은 곳이다라는 생각들을 처음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10년 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많이 달라진 것도 있지만 아마 제가 나이를 먹은 탓도 있겠죠. 그냥 좀 시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빛나는 그 젊음이 부럽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네. 잘 들어봤고요. 그 홍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참 다양한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유경 씨, 네,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지금 현재 공동 작업실에서 네. 지내는 걸로 알고 계세요. 네. 어떻게 하다 그곳에 이렇게 들어가셨나요? 저는 원래 예술을 했던 사람이 아닌데 네. 우연히 어떤 홍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스텝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예. 딱 들어갔는데 저는 그 전에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네. 사회생활 할 때는 뭔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라고 자꾸 바라는 거예요. 뭔가 말투도 변해라, 모습도 변해라 했는데 이곳은 되게 자유로운 각자 내가 그냥 본연의 내가 살아있는 네. 그리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공연 끝나고도 집에 안 가고 거기에서 그냥 물러 앉았어요. 4년째. 네. 그렇게 해서 4년째 눌러 앉아 있다. 네. 현재 지금 독립생활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매우 만족하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블랙홀 같은 곳이에요. 이곳에서 있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블랙홀 같은 곳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또 오늘 또 한 분과 얘기를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실님. 진실님께서 이제 원래는 어디에서 이렇게 오신 거죠? 저는 원래 전라도 여수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까지 거기에 살았는데 이렇게 저희 동네로 말하면 일단 중장년층과 그리고 유아기 아이들밖에 살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또래 사람들이 일단 없고 그리고 또 워낙에 또 약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공인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 그런 게 조금 저한테는 많이 어린 시절에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다닐 때도 엄마가 아는 아줌마 있으니까 조심히 다녀라. 뭐 길거리에서도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하면서 항상 온가짐을 이렇게 막 저를 올감해야 되는 게
힘들다가 홍대를 왔는데 너무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예. 이렇게 멋진 오빠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옷도 막 신경 쓰지 않고 처음으로 입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숨통을 트여준 저의 첫 공간이 이곳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곳에서 좀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진실님께서 사실 전라도 여수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여수 상당히 아름다운 곳인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여행사 한번 방문했었는데 파주보다 더 황량함이 밀려오더라고요. 바다만 보이더라고요. 상당히 그곳에서 오셔서 이곳에 왔는데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었다. 그래서 진실님께서 이곳에서 계속해서 눌러 앉게 되셨는데 네. 오늘 또 오신 분들과 패널 분들에게 진실님께서 보여주실 진실님의 아무튼 진실님의 집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진실님께서 사전에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상당히 재밌는 영상이거든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여기가 저희의 집입니다. 한번 쭉 둘러보세요. 들어오세요. 집이 굉장히 아늑하죠? 제가 굉장히 꽃다운 감성을 지니고 있어서 집에 굉장히 어떤 이런 이미지들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 벽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어떤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나 이런 사진들, 제 사진들이 좀 섞여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보면서 저예요. 하고 있어요. 네. 어디를 먼저 소개해드릴까? 여기는 먼저 이쪽은 제 딱 입고 들어오면 보이는 책장이나 이런 건데 제가 살짝 결벽증이 있어서 이렇게 책 높이를 이렇게 높낮이를 열심히 맞춘답니다. 그래서 훔친 책도 몇 권 있고요. 도서관 같은 데서 가져다 주지 않은 책도 있고 이렇게 희곡을 주로 열심히 읽어요. 희곡. 오이디푸스 이런 게 있네요. 어떡해요? 저만 읽어서. 그 다음은 먼저 이쪽에 거울로 아침마다 여기서 화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 뒤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들도 있는데 옷 같은 거나 이런 거 비밀 공간들을 쩌투리 공간을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제 옷장인데 옷장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해요. 해마다 정리를 굉장히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옷 같은 거 조금씩 이렇게 지저분하죠? 이렇게 갖다 놓고 걸고 이렇게 지내고 있고 또 마네킹은 제가 옷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냥 가져다 놓은 건데요. 이렇게 이거는 친구가 또 선물로 준 거예요. 이렇게 또 걸어놓고 여기 안에는 해마다 또 예쁜 옷 아이템들이 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치 코트도 제가 입으면 참 탕웨이, 만취의 탕웨이 같다는 얘기를 종종 듣곤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 꽃 오늘 위해 준비한 게 아니에요. 가식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항상 꽃을 보면서 아침을 시작해요. 향기를 맡으면서 아침에 창문을 열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 갈아주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저만 맡아서. 그리고 다음은 제 화장실이에요. 이런 데도 굉장히 엣지 있죠? 화장실 보면은 아직 세탁을 안 해서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여기서 세탁기도 있고 필요한 것들은 다 이렇게 깨끗이 정리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바닥이나 이런 청소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락스와 세제에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숨겨져 있지만 저희 주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여기 창문으로 이렇게 모빌이나 이런 거 좀 달아놨는데 이렇게 내지 않은 미납 도시가스나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하기 위해서 우선 여기 꽂아놓고요. 냈다 싶으면 바로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번 달만 해도 벌써 36,560원이 나왔네요. 뜨뜻하게 사는 것도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이렇게 사진을 좀 붙여놨고요. 이게 사실 그냥 사진을 좋아서 붙여놨겠죠 하겠지만 저희 집이 지하라서 여기 약간 곰팡이들이 종종 쓸었어요. 그래서 여기 곰팡이를 약간 이렇게 가리기 위한 어떤 수단이죠. 그래서 눈가리부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긴 제 주방이고요.
주방이 되게 작은데 그래도 뭐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어머니가 맛이 없게 나오네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오뎅으로 오뎅탕을 끓여 먹어봤어요. 오뎅이 참 신선해요. 어떡해요? 처음 먹었어. 그리고 어디를 소개해서 하면 좋을까요? 지금 그리고 냉장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떠세요? 냉장고에 냉동실에는 블루베리를 제가 넣어놓고 갈아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대파랑 뭐 이런 딸기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수납 나름 깨끗하게 잘 해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먹는 레몬물을 마셔요. 조금 허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도 꼭 레몬물을 마시는 또. 그리고 유리그릇 같은 것도 좋아하고 꽃도 좋아하고. 저랑 결혼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네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마지막으로 공개할 공간은 저의 이 화장대랑 그리고 여기 침대가 있어요. 이 침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국식 분위기가 약간 나서 여기 철제 같은 데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잠을 자면 좀 공주가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잠을 자고 있어요. 한번 누워볼까요? 이불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답니다. 이렇게 딱 누우면 너무 편안하죠. 어떡해요? 저만 편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상에서 저는 뭐 공부를 조금 해요. 그래서 요즘은 하고 있는 뭐 글 쓰는 작업들이 있어서 여기서 좀 이렇게 과자도 좀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저희 집에 뭐 소개는 끝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아주 예쁜 구석은 없지만 그래도 종종 제가 신경을 쓴 부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잘 보셨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시네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남자분들이 주위 오시면 많이 놀러 오세요. 열려 있거든요. 진실장이라고도 주로 부르고요. 힐링 캠프. 힐링 캠프를 할 수 있어요. 힐링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 죽여드릴 수 있어요. 괴로움으로. 그러니까 놀러 오셔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여자는 받지 않아요? 남자분들만. 네, 아직 계시는군요. 네, 진실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죠? 진실장이 정말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으셨더라고요. 잔잔한 음악까지 깔리는군요. 이 진실장이 지금 현재 남성분들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그 옆집에 멋진 오빠가 잠깐 살았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 토이푸드를 끌고 산책을 하는 오빠였는데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머리가 약간 까지신 아저씨가 들어와서 조금 하루하루가 조금 삭막해져서 기분이 매일 깔아앉아요, 아침마다. 그래서 그 오빠 보는 재미로 막 문 열면 괜히 막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하고 뭐 필요한 거 없으신가들 그랬었는데 오빠가 떠난 후로 되게 마음이 허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오빠를 대신할 빈자리를 채워줄 누군가가 좀 제 곁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네, 들으셨죠? 진실장 지금 활짝 열렸다고 합니다. 호경 씨,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진실장 상당히 잘 이렇게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어요. 심지어 책의 높이까지 맞춰져 있는 정도였어요. 호경 씨 집은 어떤가요? 좀 비교가 좀 되나요? 예, 그 비교가 많이 되는 게 저희 집에는 좀 물건들이 방치가 그냥 돼 있어요. 그리고 방치. 예. 저희가 첫 번째로 봤던 그 영상이 혹시 호경 씨 댁인가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그 정도면 제가 가서 좀 이렇게 보살펴주고 싶네요. 예, 저희 집에 물건이 별로 없고요. 이렇게 고장난 오디오랑 매트리스가 없는 침대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이렇게 사셔도 좋습니다. 오늘 호경 씨가 여기 오신 목적이 상당히 뚜렷하다고 합니다. 하나씩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 건데요. 첫 번째 질문에는 마포구에 자취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앙케이트 볼게요. 마포구에서 불편한 점 1위가요. 살인적인 월세와 전셋값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살인적인 월세와 전셋값이다.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런 것도 한 번씩 드러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위는요.
블랭크입니다. 2위는 블랭크예요. 자, 그리고 3위까지 있는데요. 3위는 이거 참 재밌더라고요. 추리닝을 입고 즉 아주 간편한 간소한 옷차림으로 나가기에는 어렵다. 외출하기가 좀 어렵다. 이유는 세희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한 친구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조금 걸린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그 블랭크 되었던 부분들을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뭘까요? 여기가 네네. 되게 놀기 좋은 곳이잖아요. 놀기 너무 좋은-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럽다. 산만하고. 너무 시끄럽다. 그렇죠. 물론 시끄러운 곳도 있는데 사실 이쪽 동네는 또 조용해요. 그렇죠. 아쉽게도 아닙니다. 네. 그 술집, 놀집, 놀 공간은 많은데 이제 기본적인 맛있는 밥집, 싼 밥집이나 이런 기초 생활에 그런 게 불만스럽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불만스러울 수 있죠. 이곳이 상당히 물가가 어느 정도 돼요. 밥 한 끼 먹는데 보통 얼마죠? 7,000원. 7,000원이면 예. 비싼 편이죠. 자, 정답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정답은 짝지님. 물가가 비싸다? 물가가 비싸다는 아니고요. 네, 조세희님. 쓰레기나 분리수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요? 쓰레기나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이유. 자, 쓰레기나 분리수거가 왜 자꾸 계속해서 안 될까요? 왜 쓰레기들이 자꾸 넘쳐날까요? 왜 자꾸 쓰레기들이 정답이 아닌데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자꾸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너무 상업화됐다? 정답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곳에 지금 마포구에서 살게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다고 하셨죠? 8개월 되셨는데 상업화됐다. 이런 것이 불만 사항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8개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강산이 한 3번 정도 변했어요. 네, 뭐 새로운 건물도 많이 생긴 것 같고요. 네네. 건물 한 달 만에 가게도, 뚝딱 지고 네, 그러더라고요. 가게도 계속 바뀌는 것 같고. 또 다른 아무래도 네. 23년을 마포구에서 계신 분입니다. 이분 레전드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전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문화가 주인공이었던 홍대 주변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서로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갖고 차이점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놀았던 그런 거리들이 이제 주인이 자본이 되는 것 같아서 네, 그것 때문에 거리들을 좀 가기 싫어하는 거리들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 특히 어떤 거리가 조금 그러니까 홍대 놀이터만 해도요. 네. 전에는 그냥 그 앞에 만복상회에서 박스 얻어다가 박스 깔아놓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맥주 파티도 하고, 예, 아니면 공연도 하고, 뭐 자기가 만들었던 공예품 같은 것들 가져다 팔기도 하고, 예. 다양하게 했었는데 물론 희망마켓이나 프리마켓이 커진 건 있지만, 네. 그 앞에 이제 그 골목에서 뭐 클럽들이 자꾸 그 전 클럽 같지 않은 그 홍대 고유의 분위기가 예, 풍겼던 그런 곳이 홍대 아닌 클럽은 절대 부킹이 목적이 아닌데 예. 그런 부분들이 또 안타까우셨다. 예, 그런 거 보면 거기는 지금은 아예 가지도 않고 있고요. 네. 불편해서. 그렇다면 요즘에는 어느 거리를 이제 좀 그래도 좀 남아 있는 곳? 그래도 그 서교 호텔 뒤쪽에 먹자 골목이나 그리고 산울림 소극장 쪽 그쪽을 예. 많이 이용하시는군요. 예, 상수역 쪽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개성 있게 하시던 가게를 하시던 분들이 오르는 임대료를 감당 못해서 다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 찾아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또 쿠쿠리님은 합정 지역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생활하셨잖아요. 네, 아니요. 6년, 네, 6년이요? 6년 채 들어갑니다. 예, 6년. 8개월보다는 상당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한 것들이 조금 바뀐 것 같나요? 저도 이제 처음에 홍대 그 분위기, 홍대 문화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있었어요. 지방 사람이라면 모두들 뭐 다 서울 생활을 동경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홍대 문화를 좋아하게 된 게 그런 어떤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개성 넘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제가 이제 2007년에 왔을 때만 해도 사실 지금처럼 저렇게 호객행위를 하거나 그 호객행위라는 그 중심 지역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거기를 걸어 다니는 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한 2, 3년 전부터
대형 클럽, 그러니까 정말 그런 라이브 클럽이 아닌 춤을 추기 위한 그런 클럽들이 좀 몇 개 큰 게 생겨나면서 더 이상 좀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문화를 뭐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걸 이제 기대할 수 없게 된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그 문화를 이제 향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점점 바깥쪽으로 이제 상수동 쪽이나 아니면 합정동 쪽으로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자면 20대 초반까지의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 놀이터를 중심으로 한 그 중심구에 가는 것 같고 20대 이제 중반부터 후반 이후의 사람들은 그 외곽 지역으로 이제 휴식 공간이나 뭐 문화 공간을 찾아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것마저도 약간 이제는 좀 고급화된 어떤 카페들이나 뭐 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 공간마저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자주 가던 손칼국수 집이 있었어요. 손칼국수 집이요? 네. 할머니가 하시는 손칼국수 집이 있었는데 그게 합정동 지금 카페거리 거기에 딱 중심에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가게가 이제 세를 이제 감당을 하시지 못하고 한 2년 전쯤에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남산 김치찌개라는 프랜차이즈 되게 맛없는 김치찌개 집이 아시나요? 다른 분들도 다 아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전에는 정말 되게 푸짐하게 한 그릇에 5,000원 정도 하는 되게 푸짐한 손칼국수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생겨나면서 그 맛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들자면 그런 식으로 이제 세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좀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맛집이나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 그런 좀 세련되고 어떤 그런 고급한 문화에 맞는 그런 되게 단정한 가게들이 생기는데 그게 되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점점 더 그게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몇십 년 후에는 아예 그 예전에 가졌던 그 홍대 그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을까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상업화되는 것이 참 안타까움이 있죠. 네, 선물 순위 오셨습니다. 네, 정답을 맞추셨던 짝지님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세희님께서 조세희님께서 물 드시고요. 그 정답을 맞추시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그때 답변을 해주신 게 뭐였죠? 쓰레기나 분리수거요. 네,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느끼시나요? 주변에 이제 분리수거가 좀 잘 안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직접 많이 얼음 먹고 있어. 보통 도와주시죠, 다른 분들이. 아그작. 다른 데서 살다가 저는 이제 3년이 아직 안 됐거든요. 네, 보니까 제가 사는 동네 합정동 그쪽 합정역에서 이렇게 강변 근처는 좀 그나마 괜찮은데 뭐 상상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홍대 입구역이나 이쪽은 워낙 카페나 이런 곳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고 이런 다이나믹한 건 좋은데 지킬 건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하죠. 사실은 뭐 이렇게 가다가 예쁜 신발 신고서 신발에 뭐 묻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전 사실 이쪽 이 마포구 지역에서 독립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 오신 패널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쿠리님한테 다시 마이크를 한번 넘겨볼게요. 그 손칼국수 집에서 한 일화가 있다고요. 아, 네, 그 집은 그러니까 전 회사 사람들과 우연히 발견하게 돼서 자주 가던 단골집이었는데요. 네. 뭐 그 손칼국수 집이 없어지기 전에 이제 생긴 일인데 그게 뭐 이 마포구 문화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들 뭐 자취생활 하시면 느끼시겠지만 제일 큰 문제점은 뭐 그런 생활 불편함이나 뭐 집세나 다 있겠지만 가장 원초적인 그 문제는 외로움인 것 같아요. 외로움. 예, 혼자 산다는 외로움.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집에서 밥을 안 먹고 저녁 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편인데 유독 그날따라 아무도 저랑 저녁을 먹어주지 않더라고요. 다 약속이 있다 뭐 그러면서
네, 근데 혼자 그 스시 자취집에 가서 밥 먹기는 싫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선택을 한 것이 그래도 손칼국수집 생각이 나서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국수를 막 먹는데 막 울컥하더라고요. 막 눈물 나고. 그래서 그 감정을 가지고 제가 취미로 기타를 치고 있는데 취미 정도가 아니던데요. 아니에요, 취미예요. 네, 네. 네, 근데 영감이 갑자기 확 떠올랐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이렇게 좀 처절한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그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길게 끌어진 것 같습니다. 그 손칼국수집에서 외로움을 아주 아그작 씹어 먹으며 만들었던 노래, 곡 이름이 뭐였죠? 예, 곡 이름은 서울생활입니다. 네, 여러분께 서울생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혼자서 칼국수를 먹었네. 나와 함께 먹어줄 사람은 없었네. 저녁에 혼자서 커피를 마셨네. 마주 보며 얘기할 사람은 없었네. 서울 생활이란 게 이런 거였구나. 서울 생활이란 게 이런 거였구나. 저녁에 혼자서 공원을 걸었네. 찬바람 막아줄 사람은 없었네. 서울 생활이란 게 이런 거였구나. 서울 생활이란 게 이런 거였구나. 5년 전에 몰랐지 이렇게 될 줄은. 5년 후엔 어떨지 기대조차 할 수 없네. 서울 생활이란 게 이런 거였구나. 서울 생활이란 게 이런 거였구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이제 앙케이트를 통해서 워밍업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뭐 세상에서 가장 긴 워밍업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러한 좀 뭔가 어떤 그 뭐랄까요? 조금 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바로 뒤에 마련해 놨거든요. 짧은 광고 한번 보고요. 그리고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 이야기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